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항 중에 제가 한번 퇴직연금에 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퇴직연금을 DB형에서 얼마 전은 아니고요. 한 2년여쯤 전에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퇴직연금이라고 퇴직금이라고 알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퇴직연금이라고도 요새는 많이 불리는 거에는 크게 DB형과 DC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자세한 설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나 뭐 기사 같은 거나 또 회사 같은 경우 대부분의 회사가 어떤 이런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냥 간략하게 이런 DB형과 DC형의 실질적인 좀 차이나 투자 이렇게 DB형에서 보통 대부분의 경우 DB형으로 가입이 돼 있으실 거거든요. DB형에서 DC형으로 이제 변환을 할 때 솔직히 뭐 저 같은 경우도 저희 회사도 이 DC형에 대한 DB형에 대한 설명을 나눠주는 매뉴얼이나 뭐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제가 보기에는 좀 초보 투자 같은 걸 해보지 않은 초보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차이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자세한 설명은 그런 뭐 어떤 다른 기사나 회사의 뭐 담당자분들한테 문의를 해보시면 아마 매뉴얼 같은 것들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DB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선배분들이나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흔히 알고 있는 회사를 뭐 20년 다니다가 퇴직했을 때 마지막 해에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를 20년을 일하고 20년째 되던 해 뭐 12월 달에 퇴직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그 퇴직하는 연도의 마지막 세 달의 월급의 평균을 곱하기 횟수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2019년 9월에 퇴직을 하게 되는데 20년 일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7월, 8월, 9월 월급을 3으로 나눈 평균값을 20년으로 곱해서 그렇게 퇴직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는데 지금 부장의 직급이다. 부장의 직급인데 월급이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면은 뭐 대부분 뭐 월급이 비슷하죠, 매달. 그래서 뭐 8월, 9월, 뭐 7월, 8월, 9월 월급이 이제 평균을 내면 500, 500, 500, 뭐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더 받는 달이 있어가지고 달라져가지고 3으로 나눴을 때 550만 원을 받게 된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20을 곱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DC형은 사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DC형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DC형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DC형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매달 월급을 받게 됩니다. 매달 재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 DC형을 신청을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 회사 7년차, 8년차 정도의 퇴직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게 되었는데요. 예,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당시에 일할 때에 DC 전환 신청을 할 때에 그 평균 세 달치 월급을 그때 제가 7년 차인가 8년 차가 돼가지고요. 7이나 8을 곱해가지고 그렇게 한 값을 일단 일시불로 받고요. 그럼 그 일시불로 받으면 그 일시금으로 받은 돈을 제가 이제 투자 상품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통 펀드를 많이 하시겠죠. 이제 펀드나 이런 거에 자산을 배분해서 나눠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2019년 9월에 이렇게 지금 신청을 하게 됐다.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의 퇴직금을 한번 전체를 정산을 받게 되고요. 그렇게 받은 다음에 그거를 제가 이제 그거 펀드에 투자를 하겠죠. 물론 한꺼번에 다 투자하진 않아도 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돈을 일시불로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치면, 그때 당시에 뭐 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좋지 않아가지고 뭐 나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뭐 3분의 1 정도,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300만 원 정도를 먼저 넣었고요. 그리고 아마 2달 정도가 더 지났을 때 또 300만 원을 넣었고, 그 다음에 또 2달 정도가 지났을 때 아마 300만 원을 돼서 한 6개월에 걸쳐서 퇴직금 9년, 7년치 정도의 퇴직금을 다 펀드에 배분을 해서 납입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매달 퇴직금이 정산되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치 내 퇴직금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연봉 기준으로 300만 원이다. 360만 원이다. 그럼 매달 30만 원씩 내 그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이렇게 들어오면은 제가 설정을 해놓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A, B, C 펀드에 그 뭐 예를 들어서 30만 들어온 돈이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나눠진다든가, 아니면은 일단은 그냥 예금의 형태로 묶여 있다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DB형 같은 경우는 어떤 투자 안전한 대신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퇴직을 할 당시에 월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뭐 솔직히 연봉이 뭐 깎이지 않는 이상 이렇게 뭐 손실을 볼 여지가 없겠죠. 대신에 이제 제 연봉에 기반한 그 연동되는 퇴직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제 연봉 곱하기 뭐 일한 연도 20년이면 20년, 10년이면 10년 그 이상의 뭐 수익금은 기대할 수 없는 거죠. 반면에 DC형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달 처음에 한번 일시불로 받고 그 이후로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매달 돈을 수령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이제 본인이 퇴직금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C형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제가 펀드에 가입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경우, 뭐 하는 경우 할 수도 있고요. 물론 뭐 예금 형태로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나는 이게 불안하다. 그래서 DC형으로 전환은 하지만 예금 형태로 하겠다. 근데 그거는 좀 좋지 않은 선택이죠. 왜냐하면 퇴직금 같은 경우 이제 제 연봉 상승률은 반영이 되는데 예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1%, 2% 정도니까요. 그런 선택은 보통 안 하실 거고 펀드에 가입해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할 때 도대체 그러면 이게 실제로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를 제가 간략하게 정말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지금 이렇게 1년차, 2년차부터 시작을 해서 10년차를 다니게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년차 때 월급은 이제 200만 원이고 2년차 때 이제 매년 그냥 5만 원씩 올린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급이 1년차부터 이렇게 5만 원씩 계속 상승을 해간다 라고 하면 뭐 이렇게 5만 원씩 오르죠. 이게 이제 DB형이 됩니다. 이게 지금 DB형이 되는 거죠. DB형이 되고 이제 DC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월급은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월급은 똑같고 DC형은 이렇게 월급은 일단 똑같다고 하고, 그러면 DB형과 DC형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DB형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10년 차에 똑같이 퇴직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DB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때에 그 9년 차까지의 월급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다닐 때 월급에 거기다가 이제 횟수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년 차다 했을 때 10년 차에 퇴직을 했다라고 했을 때 월급이 245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뭐 3개월 제가 퇴직하는 해 그 전달 3개월에 월급도 아마 245, 45, 45겠죠. 그럼 당연히 3으로 나눴을 때 평균도 245만 원이 되고, 그럼 퇴직금의 경우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245만원 곱하기 내가 일한 횟수인 10년을 일했으니까 10년 2450만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퇴직금이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DC형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 DC형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4년차에 예를 들어서 내가 4년차에 예를 들어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4년차에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제 4년차의 퇴직금을 DB형 형태로 수령을 하겠죠. 4년차의 퇴직금을 DB형 형태로 수령을 DB형이었으니까 4년차의 DC형으로 전환할 때는 일단 DB형의 형태로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이때 215만원 곱하기 4년 차니까요. 이렇게 해서 4년, 이렇게 해서 860만원을 먼저 수령을 하게 되고요. 860만원을 수령을 한 뒤부터 이제 5년 차 때는 220만원, 그리고 225만원, 이렇게 매달 이렇게 12로 나눈 금액이니까 220만원을 12로 나눈 금액을 매달 받는 거죠. 이렇게 수령을 해서 그러니까 이 4년차 때부터 이 860만 원이라는 돈이 제가 가입하는 펀드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5년차 때부터는 이제 220만 원을 12로 나눈 돈, 대충 20만 원이 조금 안 되겠죠. 그 20만 원을 매달 수령을 한 후에 거기서 이제 발생되는 투자 수익률의 금액을 이렇게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4년차 때 가입한 돈부터 시작해서 이제 펀드에 여기 가입을 했겠죠. 여기에서 이제 펀드를 가입을 했겠죠. 펀드 가입을 가입해서 이제 여기부터 5년 차부터는 계속 이제 매년 220만원, 225만원, 230만원을 매달, 그러니까 이걸 12로 나눈 금액이 매달 나오겠죠. 그 금액을 이렇게 해서 펀드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물론 조금 이제 계산상에 있어서 조금 실제와는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원금이 얼마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5만원 차이가 날 경우에는 이제 원금이 얼마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다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이거를 다 더해 보면요. 지금 여기서 이제 합계를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대략 2,255만 원이 되게 됩니다. 2,225만 원이면 당연히 이제 2,450만 원 DB형에 비해서 작죠. 근데 이거는 지금 원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제 2,255만 원을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4년 차에 가입해서 6년 정도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수익률이 1.1%다. 아니 10%다. 이제 10%면 1.1을 곱하면 되죠. 이렇게 가입했을 경우는 2,48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 정도 수익이 나면은 지금 이때 DB형의 수익금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2,255만 원인데 내가 그래도 6년 정도 뭐 운영을 해서 그 펀드의 수익률이 6년 평균 수익률이 30%다 라고 하면 1.3을 이제 곱하면 되겠죠. 이제 곱하면 이제 2,931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퇴직금 같은 경우는 2,450만 원을 DB형인 사람은 받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대략 이제 만약에 30% 수익률이라면 2,931만 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물론 이제 이렇게 뭐 좋은 경험만 있진 않겠죠. 예를 들어서 2,255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10% 손해를 봤다. 6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2,029만 원이니까 무려 이제 400만 원가량이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다른 케이스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한번 쉽게 해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이제 뭐 한 10년 정도 다녔으면 그래도 이제 월급이 좀 이제 더 되실 수도 있고 또 좀 실질적인 거를 좀 반영을 해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DB형인데 DB형으로 가정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다. 그래서 210만 원, 220만 원, 10만 원씩 오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240만 원. 보통 뭐 5, 6년 차 정도의 대리를 다시죠. 5년 차 정도의 대리를 달아가지고 이제 한
원래 한 10만원씩 오르다가 한 250만원씩 올랐다고 가정을 하고요. 또 260만원, 270만원, 뭐 280만원, 이제 290만원 이렇게 오르다가 10년차 정도에 예를 들어서 뭐 과장을 달았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과장 달 때도 회사가 뭐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월급이 많이 오르는 데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년차 같은 경우는 이제 340만원이 올랐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DC형으로 봐서 DC형 같은 경우도 이제 단순 비교를 위해서 월급이 이렇게 똑같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보다 이제 그 10년 차일 때, 그러니까 연차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5만 원씩 올랐죠. 그래서 이게 아마 뭐 245만 원인가 10년 차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 이제 10년을 다녀서 뭐 아까 전에는 이제 회사가 이제 연차가 오를수록 5만 원 정도만 계속 오른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연봉 상승률이 적은 회사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거라면 이번에는 좀 연봉 연상률이 좀 큰 회사를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10년차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퇴직금의 그 3개월의 평균은 아마 뭐 340만 원 똑같을 거니까 곱하기 10년을 하게 되면 3,4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DB형 같은 경우 이게 3,400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뭐 이거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원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지금 DC형으로 할 경우에 지금 여기 보시면 합계를 눌러보면 이제 보시면 이제 2,550만 원이 이게 다 여기서부터 10년 차까지 다 더한 이제 원금이 2,55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2,55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만약에 그냥 계산을 편하기 위해 1년 차부터 DC형으로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10년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처럼 1.3을 해보겠습니다. 30%다. 라고 하면은 30%는 해도 이제 10년 그 퇴직금 수익률이 30%라고 해도 이제 보면은 이제 DB형보다 적죠. 왜냐하면 이거는 10년차의 월급인 340만 원 곱하기 10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뭐 이 1년차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니까 14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10년 전에 투자를 한서 그 수익률이 이 340만 원 이상이 되지 못하면 당연히 이렇게 작은 규모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수익률이 어느 정도가 돼야지 이걸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50%를 한번 해보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550만 원 곱하기 1.5를 해보면 50%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해야 한 400만 원 정도의 뭐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혹시나 해가지고 똔똔이다. 예를 들어서 뭐 이득도 안 나고 손해도 안 봤다. 그러면 거의 뭐 1,000만 원 정도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DB형 같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DB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연봉이 내가 회사를 다니고 이렇게 회차가 연수가 지속될수록 이제 만약에 연봉 상승률이 높지 않다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보면 DC형으로 변환해서 어느 정도 조금의 수익만 낼 수 있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때 어느 정도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지금 요렇게 예를 든 것처럼 왜냐하면 실질적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10년이 아니라 20년 차 이렇게 뭐 회사를 다니셔서 퇴직하시는 분들도 뭐 요새 사회 분위기로 봐서는 없겠지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분이 있다면 뭐 크지 않겠습니까? 1년 차 때 받았던 월급이랑 이제 20년 차 때 받았던 월급이랑 크다면 지금 것처럼 뭐 웬만큼의 수익률이 아니고서야 뒤집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 2년 전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DC형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상 저희 회사도 어느 정도 큰 기업이기 때문에 회사 직원이 4,000에서 5,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뭐 이제
임금 피크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회사를 정년까지 다 다니고 이제 임금 피크제라는 게 이제 계약직 같은 거 비슷하게 뭐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정년을 넘으셔서 회사에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다니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퇴직금을 정산을 한번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하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DC형으로 가입을 보통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제가 이제 뭐 대리 과장급들 중에서는 제가 아마 처음으로 DC형으로 가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에서도 많이 좀, 진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DC형에 가입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이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시겠지만 진짜로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지금 회사의 실제 DC 계좌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